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원 하원도 트럼프가 가져가게 됐는데요. 미국 증시가 그러면서 축포를 쏘아 올렸는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건 처음 봤어요. 7월 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죠.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 주식시장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나, 그러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종목별로는 빅테크로 돈이 쏠렸는데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상원 하원 다 가져가면서 이제 법을 바꿀 수도 있게 됐잖아요. 트럼프 1기 때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췄습니다. 기업들은 절약한 법인세를 가지고 순이익이 늘어나죠. 배당금도 늘어나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릴 수 있었고 증시가 상승하게 된 원동력이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법인세율을 계속 낮게 가져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주주들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호재로 봤던 것 같고요. 빅테크들이 가장 많은 현금들을 갖고 있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훨씬 더 줄 수 있는 양이 많겠죠.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1기 때 인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시적인 법이라서 25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트럼프가 되면 이 개인소득세 인하도 만료 이후에 연장을 할 수 있겠죠. 이제 하원, 상원 다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게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애플이랑 메타는 왜 안 올랐느냐? 이 개별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거고, 수혜를 받은 애는 더 많이 올랐어요. 좀 보다시피 테슬라 14%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75,000달러를 넘어가면서 코인베이스가 하루 만에 30% 넘게 올랐거든요. 왜냐면 코인베이스를 계속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이번에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가 내가 되면 저 갠슬러부터 날려버릴 거야 이랬었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악재가 하나 해소됐다. 코인도 많이 올랐고, 그렇게 되면서 코인 쪽도 축제가 됐고 주식 쪽도 축제가 되면서 이제 좋았는데, 보통 축제는 하루면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책과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좋겠죠. 반면에 한국 증시는 안 좋았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미국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뿐이지 동맹국을 위한 이익은 바이든 대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IRA 같은 거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한국은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에 휘둘리면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정책을 낼 수가 없거든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많이 휘둘리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런 걸 좋아해요. 예측 불허한 것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휘두르려고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중국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표적 항암제처럼 땅 때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관세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쿠션을 먹어서 대만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일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든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관세를 올릴 겁니다.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모양새를 가져갈 수 있어요. 다 충당하는 게 아니고 충당하는 무언가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활용할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쇠락하게 된 것 자체가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아시아로 이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돈을 잘 벌게 되고 플라자 합의로 일본 한번 때렸고, 그 다음에 키운 게 한국, 대만, 홍콩, 여기도 IMF로 한번 때렸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올라왔는데 중국을 못 때렸죠. 중국의 공장들이 이제 수출을 저가 공산품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정되니까 좋았었는데, 그거에 취하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박살난 겁니다. 미국의 제조만 박살난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인프라에 투자를 별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도 박살났고 제조업도 박살난 상태가 됐던 거죠. 이거를 지금 다 재건해야 되는 일이 트럼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대체 중국이랑 왜 싸우는 거야? 그냥 중국 거 편하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서부터 국민들의 정서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미국이랑 싸워야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안 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계속 샌드백을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관세. 근데 중국만 칠 거냐? 미국인들의 정서가 과연 중국에만 반감을 가지냐? 아닐 겁니다. 불법 이민자라고 하면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올라오는 이민자들인데, 단순히 중국만 칠 거냐? 멕시코도 칠 거냐? 멕시코를 우회해서 수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규제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샌드백을 치다 보면은 그 나라만 타겟팅을 칠 수가 없어요. 중국을 쳐도 한국이 피해를 입고요. 멕시코를 쳐도 한국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샌드백이 안 되려고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FTA랑 IRA, 칩스법 이런 것들로 유리한 산업들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자국을 위해서 이거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축소를 하거나. 바이든 시절에 수혜를 받던 업종들이 이번은 피해 업종이 될 수도 있다. 관세를 올리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가 덜 잡히면서 금리도 올라갑니다. 이번에 국채금리가 7월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죠. 4.4를 넘었어요. 국내 환율은 1,400원이 넘었고, 미국의 금리는
크게 상승하고 증시는 또 상승을 합니다. 안 맞죠? 뭔가 지금 하나는 지금 거짓말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 기이한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트럼프 이후에 한국 증시가 계속 나쁠 것이냐, 내년에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막상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게, 한국 증시의 문제점은 내부적인 요인이랑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서서히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대주주가 돌발 행동을 한다던가, 규제나 법안이 약하다던가, 제도 자체가 구식이라던가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하려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수정 중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투자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부적인 요인은 중국인데요.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서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은 한국 수출 둔화가 벌어지겠죠. 부동산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겠죠. 여기에 이제 반도체라던가 IRA, FTA 모두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 1기 때랑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중국 때리기가 단순히 일방적인 때리기, 바이든처럼 다 때리기가 아니라 어디는 때리고 어디는 손을 잡는 알쏭달쏭한 모습의 외교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16년 당시에는요, 중국이 힘이 셌습니다. 1대1로를 강행했었고요, 힘이 넘쳤고,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국과 계속 충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으르렁 이래야지만 다른 나라들이 1대1로에 참여를 해줄 거니까 내수 경기도 좋았었고 부동산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돈이 넘쳐가지고 해외에 가서 부동산 투자하고 2017년 18년에 막 다른 나라들 집값 다 올려놓고 이랬었거든요. 지금 2024년에 중국 상황은 반대죠.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진 상태고 부동산이 죽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타도를 외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지 이데올로기가 우선인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한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 러시아를 막는 것이 미국에 왜 이익이 되는 일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 같거든요. 한국에 있는 미군을 축소시키고 싶어 하고요, 방위비를 받고 싶어 하는데, 유럽의 나토도 마찬가지로 일본, 대만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가, 그렇다고 그들이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들은 왜 자신들의 국방비는 안 늘리고 왜 미국의 손을 벌리는가, 이런 관점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동맹국들이 똘똘 뭉쳐서 경제적 이익을 나누고 중국과 싸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트럼프한테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과거처럼 힘 대결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죠. 중국은 경기 회복을 원합니다. 수출이 제대로 다시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보조금을 통한 공급과잉 경제 시스템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공산당의 시스템과 자본주의가 결합하는 시스템이 이거로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계속 다른 나라들한테 민폐를 끼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가 물품이 보조금을 받은 형태로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의 생태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 때문에 자국 산업을 위해서라도 관세는 계속 때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관세를 맞으면서도 중국은 다른 길은 열어달라 이런 걸 하겠죠. 트럼프도 돈이 된다면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겠죠. 중국도 미국의 물건을 많이 사서 자국에 나도 피해를 좀 받을 테니까 너도 좀 피해를 받더라도 이거는 좀 열어줘, 이런 협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협상이 나오면 중국은 아마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제조업을 풀로 돌리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 증시의 리스크 하나가 해소가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천연가스 경제인데, 트럼프는 미국의 셰일가스 CEO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모두 셰일과 연관이 있어요. 특히 이란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시 할 거로 보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란이 수출하는 물량이 일 350만 배럴이거든요. 이 길을 막겠죠,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러시아가 보여줬듯이 어둠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사주는 데가 중국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수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일일 100만 배럴 정도는 감소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유가가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중국도 길을 열어줬으니까. 그럼 중국에서 쓰는 석유 수요가 늘어났고 이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유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석유 파는 회사들이 돈을 벌겠죠. 그러면서 중동을 컨트롤하고 미국의 셰일도 돈을 벌고, 트럼프는 이거에 대한 수출길을 열어줄 건데, 셰일 같은 경우는 이걸 뚫게 되면은 오일이 85% 나오고 가스가 15%가 나오거든요. 그동안은 이걸 그냥 태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죠. 셰일 시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은 가스도 많이 팔아야 된단 말이죠. 과거와 다르게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이 LNG 인프라가 많이 완성이 됐고 계속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셰일가스를 팔아야 돼요. LNG 수출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이 미국 셰일가스를 사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 보고 있고, 러시아와의 종전도 셰일가스가 조건으로 들어갈 거고요. 셰일가스는 LNG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어 나르려면은 LNG 선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조건이 나올 수 있다 보는 게, 이거를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한국,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의 조선사들이 호황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미국 함정 수리도 이제 하기로 했고, 향후에는 미국 군함 건조 사업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봤을 때 조선주는 지금 트럼프의 수혜주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의외의 수혜주들이 계속 전 나올 거라 봐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국에서도 괜찮은 업종들이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한국 안 좋아, 한국 다 배제하지 말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